216페이지 볼까요? 216. 물건의 종류와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거기를 펴놓고 이제 칠판으로 옵시다. 아까 물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근데 물건의 여러 특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물건에 다 있어요. 이런 물건의 성질을 배타성, 지역권 빼고는 다 배타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물건의 성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성. 그러면 물건의 기본적인 특질이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은 나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물건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배타성. 그다음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의 성질은 뭐라고 한다? 절대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물건의 배타성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제도가 뭐냐면 물건 한 개, 소유권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물건은 한 개인데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물 일권주의예요. 다시 무슨 주의라고요?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일물 일권주의가 뭐예요? 그럼 이 그림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지배가 이제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이거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야. 공시. 공식 이제 공시 널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공시법도 해보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공시법도 할만하죠. 공시법 쌤 되게 착한 차 이렇게 잘 가르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막 소리 벅벅 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냥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결국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그 문제가 웬만한 게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차근차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질 내고 그런 건 별로.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려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질 낸다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번에 공식파 쌤 이렇게 잘 끌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분 또 운동도 엄청 잘하세요. 나는 하여튼 잘 뽑았어. 자, 배타성에서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뭐라고요?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그리고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물건이 이미 세요? 채권이 이미 세요? 물건이 이미 세죠.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인데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 상호간에 아까 설명했듯이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때 무슨 효력이라고 한다? 우선적 효력. 그리고 물건은 아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의 소유권은 특정한 사람만 침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어요? 물건은 특정한 사람만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죠. 내가 소유자니까 나의 소유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물건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채권은 좀 달라요. 채권 아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도 그 특정한 상대방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관계로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침해가 되면 물건자 보호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준 법적 장치가 이거예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결국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죠? 일물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다?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도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먼저 좀 필기를 좀 해두고 갈 텐데 여러분 책 어디다 쓰면 되냐면 214페이지에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서 물권의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았어요? 거기 보면 직접적 지배권성 그다음 2번하고 3번 있죠. 2번하고 3번 배타성 옆에다 두 개 씁니다. 뭘 쓰면 되죠?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두 가지를 쓰시고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그리고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말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물 일권주의는 뭐예요?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물권 그러니까 그 물건은 한 개인데 채권은 여러 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다음 공시의 원칙은 하여튼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다음 두 번째,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쓰는 게 좋겠네요. 한번 써봅시다. 자기 손으로. 나중에 또 정리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말 써야 되는지 마구 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이거부터 다시 일물일권주의 써봐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물론 예외는 많아요. 다시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 그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의 원칙 써볼까요? 공시의 원칙 땡땡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우선적 효력 써봅시다.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쓰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나중에 그 말입니다.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괄호 열고 순위의 원칙. 그다음 쉼표 성립의 선후 그다음 쉼표 등기의 선후 순위 원칙을 설명할 때 순위 원칙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순위의 선후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쓴 내용 읽어보겠어요. 두 번째 쓴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 순위 원칙이라고 하고 얘를 성립의 선후, 근계 선후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 물건은 청구권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칠판을 볼까요? 아까 물건은 뜻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이 물건의 성질 중에 여러 특질 중에 가장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뭐다? 배타성과 절대성.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그다음에 요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의 청구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물권의 종류는 몇 가지냐면 이제 8가지 넘겨볼까요? 개별 물권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으로 216페이지인데요. 216페이지 민법상의 물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거기 땡땡 하시고 8가지라고 씁시다. 8가지 라고 쓰고 거기 개별 물권은 이제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밑줄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밑줄.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게 밑줄합니다. 그러니까 본권 이렇게 되는 건 그 개별 물권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몇 가지라고요? 8가지. 8가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게 그 그림 내용인 거예요. 8가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8가지 중에서 질권 부분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돼요. 걔는 기본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니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 부분은 이제 시험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8개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자, 그럼 이 민법상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8가지인데 8가지가 다 사람이 무엇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소유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그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점유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유치권은 점유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치권도 권리를 대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저당권도 권리를 대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무엇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건의 여러 특질 중에서요. 먼저 아까 첫 번째 물건의 힘이 세다, 채권의 힘이 세다. 물건의 힘이 세다 그랬죠? 먼저 아까 제가 임대차 사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사례 지금 설명한 거. 그림 보이시죠? 여기 그림 보이죠? 건물 소유자가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있었고 갑이 건물 병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뭐죠? 물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 그러니까 물권의 힘이 세다, 채권의 힘이 세다. 물권의 힘이 세죠. 그래서 병이 신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을 보고 집을 비워달라라고 얘기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를 맞춰보세요.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근데 질문만 드리면 이렇게 얼굴 표시 안 좋아져요. 설명 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이론 이제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제 올라타잖아요. 올라타면 그냥 쭉 흘러가니까 끝에 가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 끄떡끄떡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줄을 딱 뽑아서 이게 O인지 X인지 바로바로 해봐라라는 거니까 객관식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시험용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OX 5죠. 5. 아까 여기 봐봐요. 그림 보이죠 여기? 건물 가지고 있죠? 을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 갑은 건물을 병한테 팔았죠. 그럼 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채권.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 병은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 목적물은 한 개. 목적물은 한 개인데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예요, X예요. 5죠. 5. 그러니까 병존하는 경우에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선적 효력 첫 번째.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다음 물권 상호간의 우열순위의 경우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금쪽으로 이제 5천만 원 줬고,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 갑에게 5천만 원 대출해주고 건물에 대해서 병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을은 뭐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가지고 있고 병은 뭐 가지고 있다? 저당권. 근데 갑이 병한테 이제 5천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대출받은 걸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병은 저당권을 뭐 할 수 있죠? 실행할 수 있죠. 실행.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 대금 이제 10억 원 나왔다 칠까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건물에 놀러 살고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경락 받아서 이제 경락이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이 사람? 돈만 내면 돼요. 경락 대금, 완납한 때, 즉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돈만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은 했는데 지금 을이 이 건물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들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거고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경락인에게 집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이때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요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중에 무슨 등기가 빠르죠? 전세권 등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결국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종전대로 계속 이 건물에 눌러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꾸로 여기가 저당권자, 여기가 전세권자예요. 그럼 갑이 저당권자 을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예요. 얘가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요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죠. 왜 없죠? 전세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 여기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결국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때는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걸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얘는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요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 중에 각각 경락인에게 이제 우일 관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여기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다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우선적 효력 첫 번째가 다 까먹었어요? 다시 첫 번째 우선적 효력 1번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다음 2번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물건의 효력 중에서 좀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처럼 이제 어딜 보냐면 217페이지 볼까요? 217. 자, 거기 물권적 청구권 얘는 별표, 다 별표야, 다. 기초 과정에서도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다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먼저 좀 읽어봅시다. 물권적 청구권 일환에서 권리를 말한다라고 세 줄 이렇게 나오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세 줄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뭐예요? 반환? 네? 내용? 그런 거 고르는 거 보니까 염려스럽네요.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염려.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염려.
염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권리들은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당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 권리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먼저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고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계속 훈련해 보는 거죠.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왜 물권이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라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물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밑에 갑은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정, A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중 이제 어느 한 사람 을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하고 이제 임차권에 기해서 건물 같은 걸 지어놨다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어요? 그럼 이때 요 갑의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너는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그럼 갑은들한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누가 세를 줬는데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해 나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내가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건물 소유자니까. 내가 건물 소유자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야만 을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눈 작게 뜨시고 하여튼 저보다 눈을 크게 뜨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의함이에요, 판례에 의함이에요? 판례에 의함.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지 생각대로 하다가 한 40분도 못 맞고 끝난단 말이에요. 1년 열심히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여기. 하여튼 자기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의하면 아니에요. 자, 이쪽에 다시 와서 이때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작게 뜨시고 크게 뜨면 안 돼요. 무조건 작게 떠야 돼. 그 실눈 뜨면 제일 좋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일단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했든 임대차 계약과 같은 지상권 설정 계약과 같은 권한이 있든 무단으로 했든 항상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유권 취득은 되는데 이게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소유권을 가지지만 그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소유권을 계속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때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또는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무단으로 한 거니까 권한이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그럼 갑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이 사람 자기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침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침해를 했을 때 그 침해를 당연히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갑 이 사람 을한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을 네가 건물 소유자인가 맞다. 그런데 너는 나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너는 건물을 철거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할 수 있는 건 퇴거 청구가 아니에요. 퇴거 청구가 아니고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본 질문 이거죠. 갑이 을에게 퇴거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면 퇴거 청구 되죠. 근데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을에게 있으니까 퇴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철거 청구권과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몇 가지다?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죠? 반환 청구죠. 두 번째가 방해 제거 청구고 세 번째가 방해 예방 청구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의에서 중요한 단어가 염려. 그러면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는 어떤 권리 행사하는 거죠? 침해가 생겼을 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하거나 뭐 둘 다 하거나 둘 중 하나 하거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방해받을 염려 있을 때 하는 게 뭐죠? 그게 방해 예방 청구, 예방 청구. 그러면 요 반환 청구인지 방해 제거 청구인지 방해 예방 청구인지 여러분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건물 명도 청구 뭘까요? 건물 명도 청구. 네, 건물 그 안에 있는 짐 다 비우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환이에요, 방해 제거예요.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비우고 나한테 넘겨라는 거예요. 넘겨.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죠? 반환 청구. 건물 철거 청구. 이게 대표적인 건물 철거 청구. 이게 뭐죠?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경우에요. 등기 말소 청구라는 거.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띡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니까 을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말소 청구인 거예요. 그럼 등기 말소 청구는 반환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예요. 방해 등기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방해 제거 청구. 건축 중지 청구. 건축 중지 청구. 이건 뭐냐면 갑이 땅 주인인데 옆에 이제 을이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더 지으면 이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가 나의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건물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죠? 방해 예방 청구. 연결할 수 있겠어요? 다시 토지 인도 청구는 뭐죠? 반환 청구. 건물 명도 청구는 반환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 건물 공사 중지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자, 그러면 이때 물권의 청구권의 경우에 이건 물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의인을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겁니다. 다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을. 현재 이 건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병이죠. 밑에 갑은 철거 청구를 이제 을에게 해야 되느냐 병에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병. 그럼 이때 갑은 철거 청구를 을에게 해야 돼요? 병에게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자, 을 손 들어보세요. 을. 내리고 병. 내리고 둘 다. 둘 다도 맞네요. 그럼 이제 힌트. 지난번에 우리가 취소의 상대방 배웠죠. 취소의 상대방. 무슨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직접 상대방.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병. 그럼 이때 철거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자, 을 다시 손들어. 을. 내리고 병. 내리고 둘 다. 그러면 이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요거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인 겁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그 병이 건물을 매매해서 인도를 받은 거니까 누가 들어가 살죠? 병이 건물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 따라서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외워 두셔야 돼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꼭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병이 없어요. 이제 병이 없고 이제 갑 요 사람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갑 요 사람이 건물을 정한테 팔았어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정한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죠? 갑에서 정으로 넘어갔죠. 자, 그럼 이때 요 철거 청구는 갑이 해야 될까요? 정이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권 행사의 주체는 갑이다, 정이다, 둘 다다. 이건 내용이 요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요겁니다. 침해된 좀 길어요. 요렇게 외우면 객관식 모든 주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꼭 외우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침해된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죠? 갑에서 정으로 넘어갔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 그러면 누가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정이니까 정이 철거 청구를 해야 되죠. 정이 철거 청구. 자, 그러면 시험에 이 사례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주체 상대방 문제 중에 유일하게 시험 문제 안 난 게 여기예요. 자,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겁니다. 자, 을은 건물을 병한테 팔고 인도를 해주었고 갑은 토지를 정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 청구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이 병에게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외워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또박또 읽어볼까요? 하여튼 많이 읽어야 돼요. 몇 번 읽어봐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은 누구다?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이 이제 한 장을 꺼내서 이 내용을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뭐 여백에 쓰셔도 되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지고 쓰셔도 되고 217페이지 그 여백분에 쓸만한 공간 되죠. 그러니까 보호조단 여백에 쓰거나 그럼 아예 시원하게 이제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쓴 거하고 똑같이 쓰시길 바라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빨리 필기를 하세요. 자, 다 쓰셨죠? 그럼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쓴 걸 보세요. 여러분이 쓴 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그린 거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갑, 이 사람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그다음 의리한 일이 뭐죠?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리한 일이 뭐죠? 병에게 건물을 매매하고 병에게 건물을 뭐했다? 인도. 이것도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이 인도가 됐다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얘는 없으면 이제 쓰세요. 그리고 갑은 뭐 했어요? 갑은 누구한테 못 팔았죠? 갑은 정에게 토지를 매매하고 정에게 토지를 뭐 했다? 토지에 대한 뭘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등기라는 단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 옆에는 건물이 인도가 됐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고 정이라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등기까지 경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갑에서 정으로 넘어갔고 건물에 대한 인도는 누가 누구한테 된 거예요? 을이 병한테 건물 이제 건물이 인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때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거 이제 쓴 거 읽어야 돼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침해된 소유권을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일 때는 갑이 철거 청구의 주체가 되는 거고 정이 소유자니까 지금 누가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정.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이거 이제 써야 되겠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을이 들어가 살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을이 되죠. 그런데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해 줬으니까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럼 결국 철거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정이 병에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와볼까요? 7번 보고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뜻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의 뜻. 이걸 이제 말하면 돼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는 경우 이거 말하면 돼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뜻이 뭐라고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은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그 침해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7번을 볼까요? 을은 갑의 땅 위에다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죠. 그럼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 없다? 고의 과실 있죠. 이 사람 무단으로 건물 진 거니까 일부러 했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둘 중 하나는 해당이 되니까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병 봐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건물을 산 죄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병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뭐만 있으면 된다. 침해 또는 침해, 염려만 있으면 되고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걸 마지막으로 잘 표시합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방해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침해할 염려만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밑에 가서 이제 그 요건 봐볼까요? 요건. 먼저 1번 이렇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번 권리자는 이게 주체 말하는 겁니다.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침해 또는 침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염려가 있어야 되고 이때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 과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지배라는 게 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37번 와서. 갑 이 사람이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자전거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알죠? 세볐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세벼서 훔쳤다는 뜻인 겁니다. 이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럼 자전거 소유자는 누구예요? 자전거 소유자 갑. 그다음 세빈 사람, 훔친 사람은 을. 현재 자전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죠. 그럼 이때 갑은 누구를 상대로 자전거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그럼 이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지배라는 게 이제 물건을 점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병. 병이니까 갑은 누구에게 자전거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병에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게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병 이 사람이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이죠. 병 이 사람 이름 뭐죠? 임차인. 그다음 빌려준 을은 뭐가 되죠? 임대인. 자, 그럼 이때 요 매매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줬을 땐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병이니까 병한테 이제 자전거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임대차. 그럼 이때 임대차 해준 이 경우에는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둘 모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생기죠. 이렇게 이 경우에 임대차를 해줬을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아까 요 매매했을 때 누구죠? 상대방이 병이었죠. 병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임대차를 해줬을 때 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이때는 을병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현재 자전거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접 현재 자전거 쓰고 있는 요 병은 직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라고 말하고 빌려준 요 을은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직접 점유를 매개로 해서 간접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 지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점유. 이때 말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도 되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훔쳐서 빌려 쓰고 있는 병을 상대로 자전거 나한테 돌려줘라고 말하는 것도 되고 빌려준 을에게 자전거 나한테 반환해라고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자, 그럼 이때 요 반환 청구의 경우에 팔았어요. 그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죠? 병. 그다음 임대차를 해준 경우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과 병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추려면 상대방을 꼭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지난번에 최소의 상대방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씩 잘 외워둬야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의 상대방은 누구죠? 걔는 직접 상대방. 다시 최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능의 청구의 상대방. 나중에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능의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의무자인 전소유자. 나중에 또 말소회복 등기 청구라는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 문제는 각 제도마다 그 일반적인 법리라는 게 절대 없어요. 제도가 다 다르니까 상대방도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잘 외워야 됩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그럼 아예 한 줄로 붙여서 외우면 되겠네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비켜드릴게요. 자,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도록 하겠어요.